헤라님 요새 아침에 기사를 볼 때마다 새로운 외교 이슈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의 도감청 사건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대응도 그렇고 중국의 그런 대만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에 대한 발언 등등 이런 발언 때문에 외교 관계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다른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이 통보를 받는 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헤라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 TV에 나와서 본인들의 정부 정책이라든가 중간 평가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럴 때 되게 실질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에게. 우리 정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있고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방향성이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방법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지역적인 얘기를 요런 방식이냐 저런 방식이냐고 막 싸워요. 그게 아니라 아주 러프하게 외교정책, 경제정책 또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 큰 틀,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들이나. 그리고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 국민과 어떤 정치인들,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은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놀라는 게 뭐냐면 돌출 발언을 그냥 대통령이 혼자 해버리면 그걸 뒤에서 수습하느냐고 정부나 그 관계자들이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 그 원칙은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에서. 그 얘기 뭐냐면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지. 대통령과 국방부가.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런 원칙은 없다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갈 방향인 거야. 즉 큰 대한민국 호라는 배를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그냥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이 놀라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북중러 한미일에 대해서도 북중러가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한미일을 공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무래도 친미 성향을 띠고 일본도 우호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안 그러면 북한 어떻게 견제할 거냐 하면서 대충 외교 정책 같은 거를 얘기를 좀 해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나오는 국민의 의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 맞다 틀리다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이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60% 이상이 찬성하고 아 좋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의견이란 다수가 좋아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그렇지? 근데 국민의 의견이 안 좋아하네. 정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막 60% 70% 많아. 그러면 선회해야지. 아니면 국민을 설득하거나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국민이 정보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몇 번이고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그거는 모르셔서 그런 거지 이러한 겁니다 하고 장관도 나오게 해서 얘기를 또 하고 또 설득하고 또 얘기를 듣고 그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겠지.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어도 그게 다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인 다음에 일을 추진하면 슉 가요. 근데 마음이 안 모인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려면 일이 전혀 추진이 안 돼요. 이쪽 반대 저쪽 반대. 지금 대한민국 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여와 야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야당에도 힘을 좀 얻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딱 모아서 왜? 모든 일은 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나가 한 발자국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미국이랑 친해도 되고 나는 심지어 중국 러시아랑 친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이 힘을 실어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랑 북한이랑도 괜찮아요. 국민이 힘을 실어주면.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처음에는 국민이 힘을 실어주는 듯 했잖아. 그러다 너무 집착하고 북한이 하고의 우리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니까 국민이 싫어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국민의 마음이 힘을 실어주는 쪽은 그런 정책은 성공으로 가요. 근데 벌써 이거 싫어해? 그럼 하면 안 돼. 왜? 틀린 거야, 그게. 그 자체가. 어떤 사안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의 에너지가 실리면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럼 맞는 거야. 하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안 실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틀린 거가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에너지가 실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공유하고 국정이란 몸뚱아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과의 소통이 다인 거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 같은 경우도 영채마을이라는 이 작은 단체를 움직이는데도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하루에도 3번씩 불러갖고 설득을 하잖아. 강의를 하고 또 하고. 다 이해해서, 아, 맞네요. 하고 다 동의가 돼야 움직이지. 동의되기 전에는 주로 그 일을 많이 했어. 다 같이 마음으로 동의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사천리로 확 가잖아. 그 결과는 항상 좋아. 동의가 안 돼. 마음의 에너지가 안 실린 상태에서 싫어요 이러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 파탄나더라 이거야. 마음의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지도자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많이 얻느냐. 국민이 반대하는 거 할 때도 설득해야 돼요. 혹자는 그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대. 지도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정희 대통령 처단해버리잖아. 국민이. 응?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국민의 지도자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반드시 가야지. 아무리 경제적인 업적이 좋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면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야. 모든 게 그런 거야. 마음을 얻지 않고 갈 때는 힘이 없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국민의 마음 하고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마음을 얻지 않아도 어떤 경제적인 성과나 이득이 있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 얻어요. 마음으로 돈이나 물질은 없지만 물질을 갖다 주고 마음을 얻지 않아. 아버지한테 서운했는데 아버지가 돈 갖다 주고 이제 됐지? 서운한 거 없지? 이제 이런다고 서운함이 풀리나 그치?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빵을 원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아이스크림 주네. 싫지 그치? 국민의 마음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줄 때 기꺼이 국민도 대통령 마음 이해해주고 일이 잘 추진되는 거예요.